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흥미로운 분석 시간을 갖게 되어 진짜 기대가 큰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꽤 흥미롭죠? 맞아요. 네, 오늘 우리의 분석 미션은 상당히 명확하면서도 사실 현대사회에 뼈를 때리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수천 년 전 고대 제국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텍스트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설교자는 이 고대 서사를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로 소비하는 걸 넘어섭니다. 어스틴과 같이 첨단 기술과 거대한 자본이 집중된 현대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현실과 아주 정밀하게 교차시키고 있죠.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수동적인 생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심리적, 사회적 통찰이죠.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대화의 핵심인데요.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나 등굣길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보통은 막막하죠. 그렇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아니면 만원 지하철 안에서 한이 말하는 월요병의 무게를 견디며 이번 주도 어떻게든 버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자료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해법이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려면요. 일단 텍스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을 구조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는 남유다가 당대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에 패배하고 그 유다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 신전 보물창고로 넘어간 사건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게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잖아요. 네,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서 이건 단순한 전리품 노획이 아니거든요. 패전국의 신이 승전국의 신에게 완전히 제압당했다. 즉, 신들의 감옥에 갇혔다는 걸 뜻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적 붕괴를 상징합니다. 종교적,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이 완전히 해체되는 실존적 위기의 순간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바벨론의 사후 처리 방식이 정말 치밀합니다. 단순히 포로들을 무력으로 억압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벨론이 취한 이 시스템적 접근이거든요. 무력보다 무서운 게 바로 문화적 동화 정책이거든요. 맞아요. 패전국의 왕족이나 지식인들을 바벨론 심장부로 데려와서 이름도 바꾸고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심지어 왕의 식탁에 오르는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죠. 네, 제국의 압도적인 풍요로움과 시스템에 노출시켜서 본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지우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한 친바벨론 엘리트 부품으로 개조하려는 고도의 계산인 거죠. 설교자는 이 고대 제국의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거대한 자본주의 논리나 성과 중심의 사회와 본질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유추합니다. 특히 이 교회가 있는 어스틴은 IT 산업이 팽창하면서 전 세계 인재와 자본이 몰려드는 그야말로 현대판 바벨론이잖아요. 그렇죠. 화려한 복지나 높은 연봉이라는 왕의 진미가 주어지지만 그 이면에는 조직이 요구하는 획일화된 성공 공식에 자신을 억지로 맞춰야만 하는 거대한 압박이 존재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그 거대한 조직 안에서 본연의 가치관을 지워야만 할 때 느끼는 무력감과 패배감이 있잖아요. 자료는 다니엘이 낯선 제국 한복판에서 느꼈을 고립감이 바로 현대인들의 감정과 일치한다고 짚어냅니다. 누구나 그런 고립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텍스트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어지는데요. 자료는 이 무력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숨겨진 디테일을 포착해냅니다. 모든 게 바벨론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경 2절에 등장하는 주어가 다름 아닌 주께서,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열정적으로 강조하죠. 네,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심에 이 작은 단어의 차이가 세계관의 붕괴와 재건을 만들어냅니다. 주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의 논리에 짓밟혀 억지로 끌려온 피동적 포로지만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창조주가 그들을 제국의 심장부로 전략적으로 파송했다. 즉 보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온 피해자에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받은 자로 시선이 전환되는 거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원하지 않는 부서 발령이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전공 앞에서 내가 왜 이런 곳에서 고생해야 하나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되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일상의 자리를 대하는 주도권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지금의 그 치열한 일터를 우연히 떠밀려와서 버티는 곳이 아니라 파송받은 현장으로 인식하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야 삶의 주체성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멘탈을 바꾼다고 당장 현실이 쉬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자신의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작정 분노하거나 상을 얻지 않더라고요. 네, 무작정 거부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지혜를 발휘하죠. 다니엘은 자신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즉 현대의 중간 관리자가 가진 근본적인 고민을 정확히 간파합니다. 환관장 입장에서는 포로들의 건강이 나빠지면 왕 앞에서의 자기 목숨과 지위가 위태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간의 채식 테스트라는 완벽한 윈윈 대안을 제시하죠. 관리자의 리스크도 줄여주고 자신의 가치관도 지키는 진짜 창조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세상을 향해 맹목적으로 단절하고 물과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시스템 안에 존재하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을 설득해내는 창조적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대목에서 자료에 등장한 아주 현실적인 예시들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회색 자리에서 종교적 이유로 차갑게 선을 긋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조용히 숙취 해소제를 생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적용이죠. 또 사내 정치나 험담이 시작될 때 동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화제를 긍정적으로 전환해버리는 기술. 그리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먼저 공유하는 것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을 설득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창조적 참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의 바벨론식 엘리트 교육이 끝나고 왕과의 면접 자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주류 학자들보다 무려 10배나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네요. 그런데 왕이 이들에게 물어본 건 유대의 율법이 아니라 바벨론의 세속적인 학문들이었잖아요. 행정, 정치, 점성술 같은 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맹목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을 철저히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마스터했다는 뜻입니다. 자료에 등장한 훌륭한 비유가 하나 있죠. 바로 파도를 타는 서퍼 비유입니다. 서퍼가 거대한 파도와 싸우지 않고 그 힘과 유체역학적 원리를 이용해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것처럼 일터의 냉혹한 논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역이용하라는 태도 말입니다. 네, 설교자의 날카로운 현실인식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내일 출근했을 때 동료들은 여러분이 주말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전혀 묻지 않는다고 하죠. 오직 오늘 당장 이 사람이 조직에 어떤 업무 성과를 가져다 줄지만 봅니다. 진짜 냉정한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완벽히 갖추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통찰력, 자료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통찰력을 담아낼 때 비로소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마스터해서 파도 위에 올라타라. 정말 멋진 메시지인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다룬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1장의 결론은 아주 묵직합니다.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정권이 완전히 뒤집히는 극심한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살아남았다는 거군요. 권력과 기술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거룩한 일상을 묵묵히 마스터하며 지켜낸 사람은 결국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의 빛이 된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노트북 화면 앞 혹은 까다로운 직장 상사 앞에서의 거룩한 일상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은 내일 아침 출근길을 그저 살아남는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시간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10배나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었다면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이 오늘날 무조건 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아예 완전히 마스터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뒤집을 수 있는 현대의 바벨론적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직업을 위협하는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냉혹한 기업의 알고리즘일 수도 있고, 또 자본주의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겠죠.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회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될 겁니다. 오늘이 깊이 있는 자료 탐구 시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여러분의 일상이 주도적인 파도 타기가 되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